나는 솔로 10기 정숙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제가 방송을 다 챙겨보지 않았지만 이분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시고 남자를 잘 챙기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직설적인 성격이시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받지 못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80억 대 부자라고 했는데 한간에는 성공 마케팅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진짜 부자인가 사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할 건요. 제가 10기 정숙님 인간을 온전히 완벽히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팔자도 아니고 육자로 이분의 무의식을 엿보는 것에 불과하며 진짜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인스타에 2월 25일 날 생일 선물 받았다고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때 생일이 맞는 것 같아요. 김인연, 병인월, 개일주고요. 태어난 시는 제가 임자시 아니면 개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추측됩니다. 일단 일간부터 봅니다. 개수는 물상학적으로 졸졸졸 흐르는 물, 그리고 안개라고 표현하죠. 개수는 중에 음이라. 왜 중에 음인가?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부연 설명드려요. 임수는 양의 임수, 개수는 음의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양은 목화이고 음은 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중에 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 속마음을 밝히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간 하나로만 보는 것에 불과하죠. 8글자 전체로 보면 확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수보명리는 항상 일간과 월지가 다른 모든 글자의 영향력을 봅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사주를 해석하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어디 가서 명리를 배우신 분들도 많은데 월지를 보지 않고 사주를 해석한다? 이건 한번 가우뚱하셔도 돼요. 월지가 인월이다. 인월은 첫 번째 춥다. 양력 2월경이니까. 두 번째, 개수에게 상관, 개수가 수생목으로 신약이다. 이 두 가지. 그럼 추우니까 화 중에 병화가 있으면 더 좋고, 일단 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신약하니까 사주에 금수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 한 가닥 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사주 보는 게 쉬워요. 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면 한 가닥 한다예요. 무조건. 자, 그런데 조우가 월간에 태양이 떴죠. 병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 전체를 온국해 주니까. 그럼 병화의 힘을 봅니다. 인목이 장생지잖아요. 이 속에 병화가 숨어 있어요. 태양이 쨍쨍하다. 그럼 여기서 천간의 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천간의 화가 와버리면 겨울날에 한증막 같은 날씨가 돼요. 역조우의 권리가 되거든요. 자, 한 글자인 화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80억 부자가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간에 재성 글자가 떴죠. 그럼 재성이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글자가 인목 장생지하고요, 사와 록지란 말이에요. 한 개의 장생지는요, 비견 겁재 두세 개하고 맞먹는다고 했는데 월지가 힘이 가장 세다고 했죠. 그것도 월지에 장생지를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상관. 이거 자체로 재물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4, 5, 운으로 갔죠? 이때 돈을 다 벌었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크게 벌 운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재물에 장생지를 깔았다고 부자가 아니라 사주가 신약하다면 재물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어디론가 새버려요, 재물이. 물론 신약하다고 부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부자인 기간이 짧다고요. 따라서 제가 임자시나 계시로 봤어요. 재물을 지킬 힘이 있다. 그럼 사주에 금인, 경신시나 신유시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제가 신은 아니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금은 이 사주에서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있다면 이분이 괄괄한 성격이 아니에요. 차분하고 공부나 책을 좋아하는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차분하거나 공부를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란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사주는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계시나 임자씨가 맞을 거예요. 자, 이분은 또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월지가 상관이잖아요. 수목상관격. 또 상관은요, 이 자체로 정관을 극해요. 정관은 조직이나 윗사람이잖아요. 조직이나 윗사람이 부당한 행동을 하면 참지 않는 성향이고, 좋은 점은 추진력이 좋죠? 스생목이니까 바로 생각한 바를 실행합니다. 임목상관의 힘으로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분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남자에게도 톡톡 쏘는 스타일일까요? 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정제가 편관 기토를 생하죠.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내 남자에게 올인해요. 또 병화 재성이 기토 관사를 생해주니까 이분은 돈을 벌어도 남자가 원한다면 아낌없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본인은 남자에게 퍼주면서 남자에게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이분이 관살 글자가 토인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계수일간을 생해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이분은 생애 준대에서 그치고 본인은요, 남자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남자의 보답을 바라는 성격도 아니에요. 왜? 본인의 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바라지 않단 말이죠. 만약 신약하더라면 도움을 바라는데 계시나 임자시라면 일간이 생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주는데 기쁨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혼을 하셨잖아요. 흔한 말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약간 유치한 해석인데 이 사주는 남자 관계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은 아랫사람을 뜻하죠. 임목의 본기는 갑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자와 갑기합, 그리고 내 남자 뿌리 글자 미토의 본기도 기토죠. 갑기합. 암합을 2개나 합니다. 자, 암합은요 본기끼리만 하는 거예요. 여기 중기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사주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해석은 간단히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 내 남자와 암합을 하니까 저는 십기 정수님께 조언 드릴 건 동성하고 내 남자와 함께하는 자리는 만들지 말라. 그걸 조언해 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십기 정수님이 방송에서 괄괄하고 직설적인 이유는 월지가 임목상관이기 때문이다. 80억 부자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성공 마케팅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보냈지만 월지가 재성의 장생지이고 4호 재성운을 만나 부를 쌓았다. 앞으로 내 남자와 동성 후배와의 자리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 손은 나를 잡고 있으면서 뒷손은 여자 후배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혼 시기, 이때가 편관운이 들어오죠. 남자운. 그 중에서도 올해도 남자운은 들어왔어요. 을사년. 하지만 결혼은 28년 무신년에 할 거다. 무토, 무게 합의되고 관사라고. 신금은 역마 글자 임목과 충한이 결혼해서 이동수가 있을 거다. 십기 종숙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모든 사주가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좋다 나쁘다란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걸 감안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